최근 온라인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소매장들도 살아남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10년 전, 5년 전에 예견된 이야기였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적응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변해왔는데 이런 증상이 모든 세대에 바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지연이 되는 것은 당연한 증상이었는데요. 즉, 사실상 연령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자신이 답습해온 습관 생활 방식을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다고 바로 바꾸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살던 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이나 과학 발달, IT 발달 등에 대해서 나이가 있을수록 잘 적응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담당의 마케팅의 분류에 해당하는 하단의 내용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선 바로 연령에, 사람마다 환경에 따른 고객 여정, 구매 여정에 따른 마케팅의 분류입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곧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개략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무언가 필요해서 구매를 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해도 되는 것을 그냥 집 근처 매장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인 가족 주변에게 구두로 물어봐서 찾아갔거나 혹은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메모해둔 곳, 기억해둔 곳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보여지는 간판이나 오프라인 전단지, 지하철 버스 전광판 같은 광고를 봐두고 기억을 하거나 메모를 해두고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두 가지가 변했는데요. 일단 모든 소매장부터 대형 사업장까지 모든 사업체들이 온라인상의 컨텐츠나 자신들의 사업, 상품, 서비스에 대한 컨텐츠를 대량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상은 현재 2020년부터는 상당히 확대되었고 대량화되었습니다. 즉 심지어 철물점 같은 업종까지도 이제는 온라인에 홍보를 할 정도니까요. 컨텐츠의 양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 입장에서 모든 업종이 이제 검색을 하면 다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상품이 있고 관련된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에서, 블로그에서, 카페에서 혹은 메타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당근 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초기에 이야기한 사용자 세대 연령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법률이나 행정 관련 업무를 주로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40대 이상 분들인데 10년 전에는 이 40대 분들은 온라인에 익숙지 않고 그저 예전 방식의 방법으로 어떤 상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초두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50대가 되었습니다. 즉 현재 40대는 신세대로 IT 익숙한 세대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굳이 온라인 마케팅이 어울리지 않는 영역도 성과가 나거나 그 니즈에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예전에는 온라인을 잘 이용하지 않았던 50대 이상 분들도 더 이상은 사회적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제는 온라인상의 검색이나 광고 등을 보고 무언가 구매를 하거나 이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력해야 하는 광고 매체가 정해지고 여러 마케팅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이럴, 퍼포먼스, CRM, 콘텐츠, 프로덕트, 오프라인 광고 등등 어떤 마케팅 기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성과에 대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마케팅의 분류라는 것은 크게 DB 업종과 이커머스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DB 업종이라는 것은 고객의 정보가 입수가 되는 개념으로서 즉 쉽게 생각해서 소매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손님이 워킹으로 내 매장에 방문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곧 그들이 방문을 했다고 곧 바로 매출은 아니고 또한 자동 매출도 아닙니다. 자동 매출이 아니라는 뜻은 여기서 고객 응대를 1차 혹은 2차 이상을 해서 추가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소위 크로징이라는 과정을 더해 주어야 매출과 연결되는 업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격 자체가 소매장처럼 상품마다의 소소한 매출의 규모로 구성된 업종도 있지만 대부분 수십만 원부터 부동산 법률처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이 되는 경우가 DB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커머스는 다들 알고 있는 쇼핑몰 생각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나 내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한 고객이 곧바로 매출과 연결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일단 방문을 하면 추가적인 CS를 하지 않아도 자동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커머스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서적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등을 참고할 때 필히 클라이언트 분께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자신의 사업이 DB 업종인지 이커머스 업종인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대행사나 마케터가 퍼포먼스 담당자라고 해도 DB 업종을 해보지 않고 이커머스만 해본 마케터라면 경험이 없는 가운데 그저 광고 채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쟁점으로 성과를 잘 내기가 어렵고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기법을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없는 성과와 데이터 그리고 바이럴 자체가 국지성과 로컬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전국 단위의 바이러스 같은 판매 촉진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 유입이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고
유입 수량에 따라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되어서 얼만큼 전환 결제이 되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DB 업종의 경우 유입 수량이 작더라도 얼만큼 추가적인 CS로 인해서 고액의 매출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1차, 2차 CSTM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DB 업종의 경우 CS를 하는 직원들이 소위 오가닉 DB, 꿀 DB만을 선호해서 회사 측의 잘못된 푸념 같은 피드백을 하는 경우로 인해서 마케팅 성과나 채널 방향에 대해서 진단을 해줘야 하는 핵심 책임자나 팀장 같은 분들이 무언가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런 경우 퍼포먼스 기법인 타겟 광고 같은 곳에서 DB가 유입됐다고 해도 사실상 그 고객에 어차피 바이럴 광고 컨텐츠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어차피 우리 회사로 타겟 광고를 하지 않았어도 유입될 DB가 퍼포먼스로 인해서 유입이 됐다고 해서 착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상황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이 성과가 있다고 분석을 잘 못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퍼포먼스가 아니어도 유입될 고객이었던 것인데 메타 타겟 광고로 인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메타 광고가 효과가 있구나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포스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내 업종이 DB 업종인지 이커머스 업종인지 잘 구분해서 마케팅 담당자나 방향, 그리고 성과가 있더라도 예산 책정에 대해서 잘 진행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